HLB가 네오파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리보세라닙의 성공적인 시판과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췄는지, 삼성전자도 사업 지원 등으로 고생했던 인도 시장에서 성공한 성우 하이텍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HLB가 네오파마와 지분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적합한 현지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오파마는 만수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경쟁력을 지닌 파워가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 이보다 적합한 현지 파트너는 없을 겁니다. 스타트가 좋죠. 다른 성공 요인들은 어떨까요? 한번 성공해 본 적 있는 성우 하이텍이 밝히는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조인트 벤처를 진행한 거죠. HLB는 항암제 회사입니다.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항암제의 안정성과 임상적 효능이겠죠. 위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완전 관해가 2명 나왔고 부작용도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3차 OS 통계적 유의미성만 제외하면 전부 우월한 지표입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죠. 성우 하이텍이 밝히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 구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각 경영자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사사로운 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베트남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리는 나노젠의 호난 회장님과의 사례를 통해 진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보면 진양곤 회장님과 나노젠 호난 회장님의 신뢰 관계 구축이 얼마나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인터뷰도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식 수합도 했는데요. 나노젠 회장님은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실 베트남 현지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끝끝내 약속을 지켜 해냈고, 유증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해서 물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과 미안함에서인지 진양곤 회장님은 일부러 나노젠 회장님의 평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장내 매수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었는데요. 그리고 진양곤 회장님의 인터뷰들을 전부 시청한 투자자라면 더욱 철학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진양곤 회장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 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도 사람이고 망치는 것도 사람이라고 인터뷰할 만큼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양곤 회장님이 나노젠 회장님과 설마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신뢰 관계를 쌓던 행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대형 글로벌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네오파마와의 관계는 더 신경 썼으면 신경 썼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합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 조인트 벤처로 성공한 성우 하이텍의 사례를 통해서 HLB와 네오파마의 조인트 벤처가 성공할지 엿보고 있는데요. 성우 하이텍은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했었을까요? 성우 하이텍은 진출 초기에 부품 개발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쌓았습니다. 부품 개발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회사의 경쟁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같이 하는 인도 회사가 프로세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래로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우 하이텍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인도의 현지 파트너 기업은 성우 하이텍의 기술력이 필요했던 건데, 그 필요한 기술력을 그대로 베낄 수 있게 되었다면 더 이상 성우 하이텍이 왜 필요할까요? 성우 하이텍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기술력을 공개하면서 나는 너네 인도 기업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죠. 인도 기업도 당연히 이 점을 알았겠죠. 아, 성우 하이텍이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심을 보이고 있구나. 당연히 상호간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한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겠죠. 다 듣고 보니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공 요인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현지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너무 진부한 말 같기도 한데, 성우 하이텍이 조인트 벤처로 성공한 이유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이겁니다. 그만큼 진부하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개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데 성우 하이텍은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준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기술력 노출되고 그냥 호구가 되었겠죠. 신뢰는 신뢰대로 보여주되 핵심 기술의 보완은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인도 기업도 성우 하이텍과 같이 조인트 벤처로 협업할 테니 말이죠. HLB의 리버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물질 특허 권리가 있으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 관계를 쌓는데 독단적이지 않은 행보도 중요했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공장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에도 인도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가 있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 우리가 잘 만드니까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만들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인도인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그냥 너 보고 있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사람과 알아도 친절하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주는 사람 중에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신가요? 인도 사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 나와 상의해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하면서도 성우 하이텍은 문제가 될 만한 영역은 서로 구분을 확실히 하는 치밀함도 갖췄습니다. 서로 신뢰하에 사사로운 것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역할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 내 역할이었잖아, 아니 나도 도왔잖아 등등 서로 자신의 공헌이었다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쌓은 신뢰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다가 나중에 수익 분배에 있어서는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성우 하이텍은 기술과 품질, 생산 부문을 맡고 회계 부문은 인도 기업이 맡는 시기였습니다. 생산 부문은 한국 기업이 담당하기에
분명 공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성우 하이텍의 몫이고, 성우 하이텍이 경쟁 우위가 있었음에도 인도인과 협의를 거치면서 또 사업 간 영역은 확실히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이런 걸 정말 잘한 겁니다. 주면서도 다 주지 않고, 불에 손을 갖다 대면서도 타지 않게 적절한 선을 지키고, 그 미세한 적정선, 중도를 정말 잘 지킨 거죠. 다시 한번 그 오묘한 중도를 살펴보면 성우 하이텍의 입장에서는 회계 부문은 중요한데도 인도 기업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신뢰의 관계를 쌓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공동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이죠. 김문길 이사는 성공적인 합작 사업을 하려면 파트너를 마치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자세도 필요한데요. 김문길 이사는 처음 JBM 그룹과 조인트 벤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세밀하게 읽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 업체에 불리한 문건은 없는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많은 공부를 한 후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덕분에 사업이 잘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HLB는 네오파마와 조인트 벤처로 협업을 하고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 항암제 시장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진양곤 회장님은 사실 엄청 신중하고 바쁘게 활동하는 시기가 또 지금 시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LB 홈페이지의 공시를 다시 살펴보면 각종 루머를 통해 HLB의 리보세라닙을 공격하고 회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얼마나 HLB에게 손해인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이면 아랫사람들이 다 일하고 여유롭게 지낼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은 리버세라닙의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시판 승인이 된다면 다른 국가 항암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중동의 네오파마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의 협업 기업과도 신뢰 관계를 쌓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HLB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성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계속 루머로 회사를 공격하는 자들은 HLB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중요한 계약할 때 실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회사가 매번 대응해야 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수 있죠. 회사에서도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서러운 상황인 건지 공지사항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모 수정 보도했음에도 또 그런다. 힘들다. 사실 왜곡과 잘못된 보도를 막고자 보도 전에 충분히 질의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또 회사는 왜 그걸 매번 확인시켜줘야 하는지 너무 힘들다. 의혹에 대답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실이다. 조인트 벤처 성공 요인에 대해 공부한 뒤 다시 예전 공지사항을 보니 더욱더 와닿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